한 20%만 줄이고 마진 남겨서 우리 둘이 나와 먹자. 만약에 대표님이 저런 제안을 받으면 할 건가요? 저 같으면 절대 안 하죠. 네, 안녕하세요. 질문. 뭐 이게 인트로 없이 바로 질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잖아. 그 중에서도 이제 삼풍백화점이라고 하시나요? 네. 그게 무너졌잖아요. 너무 절단면이 완전 또 무너졌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일단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저도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 백화점의 구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GS건설에서 검단의 아파트 무너진 거 아세요? 똑같은 구조예요. 건축물을 짓는 공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벽식구조. 벽식구조라는 거는 벽이 곧 기둥이에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지을 때 벽체가 이렇게 서잖아요. 이 벽체 자체가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벽이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둥이 따로 필요는 없는데 대신에 그 아파트 보면 방하고 거실하고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몇 미터 이상 떨어지면은 벽을 꼭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구획이 마음대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런 구조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기둥식 구조예요. 이게 라멘 구조물이라 그러는데 일본 남해. 라면 말고 라멘 그 구조는 어떤 식이냐면 기둥이 서 있고 여기에 보가 지나가는 거. 보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기둥이 또 수평으로도 지나간다고 이렇게 잡아주는데, 옛날 건물이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옛날 집들 철거할 때 보면은 기둥들은 서 있는데 여기는 뜯어보면은 벽돌이에요. 벽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크기만큼 창문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거는 벽돌을 싸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내력벽이고 이건 비내력벽이에요. 이 벽은 아무리 털어도 상관이 없어. 이 벽은 털면 안 돼요. 내력벽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둥 역할을 해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같은데 안방 벽 함부로 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털어도 돼요. 손가는 게 철거를 해도 된다고. 벽을 없애버려도 된다고. 근데 내력벽은 없애면 안 돼요. 그럼 건물이 무너지는 거야. 이게 기둥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삼풍백화점하고 이번에 GS건설 검단에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졌는데 그 구조가 똑같아요. 무량판 구조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둥식 구조에서 수평으로 지나가는 보가 빠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수평으로 잡아주는 보가 없이 기둥만 서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바닥판을 얹힌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바닥판이 있는데 이거를 얇은 볼펜으로 받쳤다고 볼게요. 그렇게 이게 처지겠죠. 근데 두꺼운 걸로 받쳤어요. 그러면 이제 넓은 면적으로 받쳐주니까 바닥판이 안 처지겠죠. 이 삼풍백화점에서는 가장 문제가 기둥 두께를 4분의 1을 줄였어야 원래 80cm여야 되는 걸 60cm로 막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니까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위에층 슬라브가 이렇게 잘려 나오고 여기서부터 잘려 나온 거에 바깥의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기둥 위에 거 빼고 나머지가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 무량판 구조로 할 때는 기둥에서 슬라브로 연결되는 전단 보강근을 다른 데보다 60% 70%를 더 넣어주게 돼 있어요. 이 슬라브 철근도. 근데 이번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전단 보강근이 좀 많이 빠져 있었다. 철근이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니까 기둥만 남겨놓고 바닥이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설계 과정에서 예상도 안 되나요? 설계 과정에서 예상을 했으니까 철근을 넣으라고 설계가 나왔는데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빠진 거죠. 그게 가능해요? 아니 그때 보니까 서류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막 검선하고 이러지 않나요? 요즘에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데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철근이 많이 빠져 있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번 사건도 좀 저런 비슷한 건가요? 이렇게 철근이 좀 빠졌다는 그거랑 똑같은 건가요? 그죠. 이번에 무너진 것도 보강근이 빠져 있었다. 근데 뭐 감소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거를 장비를 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마땅히 들어가야 있어야 될 철근이 빠져 있었다. 그런데 이제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 무량판 구조기는 한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비리 때문에. 비리. 예를 들어서 주거용 부지인데 좀 청탁을 해가지고 이제 상업용으로 바꿔가지고 백화점을, 원래는 상가로 설계가 돼서 짓고 있다가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백화점으로 용도를 바꿨는데 지하 3층인가 4층 부터 지상 4층까지만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형태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5층까지 올렸고 그 상태에서 기둥을 없애거나 줄였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지었어도 4층짜리인데 기둥을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구조적으로는 약하게 만들었는데 하중은 늘어났으니까, 거기다가 또 5층이 스케이트장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식당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식당으로 바꾸다 보니까 냉장고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집기들이 들어와서 하중을 거의 3계층 하중만큼 늘려놨다 그래요. 그러면은 설계는 4층까지인데 7층까지 지어놓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공조를 위한 그 냉각기가 무게가 36톤인데 옥상에다가 올려놨었는데 그게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86톤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무게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꼭대기에 냉각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이게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위치를 바꾼 거예요. 위치를 바꿀 때 이거를 크레인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옮겼어야 되는데 돈 아끼려고 끌고 갔어. 끌고 가다 보니까 이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이 슬라브에 막 무리를 줘가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든 거죠. 사실 거의 무너질 수밖에 없었네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짓자마자 바로 무너졌어도 무방한데 거의 한 6, 7년 버틴 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도 근데 저런 비리가 많다는 거죠? 저렇게 줄이고 막 이런 거. 요즘에는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왜 무너졌어? 그건 모르겠는데 요즘에 정말 감시도 많이 하고 감리 보고서도 까다롭고 현장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대형 현장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이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현장이 너무 넓다 보니까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빠진 곳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현장 같이 작은 현장들은 서 있으면 그냥 한눈에 다 보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요즘에는 이제 국토부, 구청, 그다음에 안전보건공단 이런 데서 밀착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철근 개수가 빠지거나 이런 거를 저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조금 GS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도면 다 나왔고 여기서 여기 한 20%만 줄이고 아직 남겨서 나와 먹자. 만약에 대표님이 저런 제안을 받으면 할 건가요? 저 같으면 절대 안 하죠. 저는 크게 될 사람인데 이런 걸로 제 커리어를 망가뜨려가지고 이제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면은 저의 꿈과 목표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삼풍백화점과 안타까운 GS건설 사고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전문가의 견해는 구조적으로는 무량판 구조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시공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건설업계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